자, 같이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6번 본다, 간주한다, 추정하다. 이거 참 많이 듣는 얘기죠. 자, 본다. 이게 뭐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다. 딱 확정 짓는 거죠. 뭐 한자로 쓸 때는 역시 간주한다 혹은 의지한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다수의 법률들은 한글화 하고 있죠. 지금 이거 안 써요. 다 법적으로는 뭐지? 본다. 자, 봐봐요. 본다.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뭐 애매모호하다 그 얘기죠. 근데 이 경우에 각종의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렇다고 아예 간주, 의제 봐버리는 거죠. 자, 이미 봤습니다. 확정되었다 그 얘기요. 그럼 훗날 그 분쟁 사안에 대해서 누가 반대 증거를 제기한 데서 전부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미 확정되었으니까. 자, 이에 비해서 밑에 나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본다가 아니겠죠. 일단 그럴 것이다라고 일단은 봐주는 거죠. 먼저 판단을 어찌 잠정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자, 본다는 것은 이미 뭐 이렇다 저렇다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어떻게 확정적으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어쩔 때 번복이 안 되는 거죠. 뒤집기가 안 된다. 확정되었다. 무엇이 본다요. 다음에 추정은 일단은 그럴 것이라고 말했지만 훗날 어때요? 이건 잠정적인 판단이니까 훗날 무엇이 있다? 번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증거를 제기하면 그에 따라서 그 결론은 어떻게 뒤집는다 그 얘기요. 바뀔 수 있더라. 천차만별이죠. 본다는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다음에 추정은 비록은 지금은 당장은 인정하지만 훗날 다른 증거 등이 나올 때는 어떻게 뒤집겠다, 엎어버리겠다. 좋습니다. 정반대 의미인 거 이것. 자, 요 사항들은 일단 좀 별표해 두시고요. 훗날 어느 과목이 됐건 해마다 요 지문은 1개 이상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공무원 시험을 필두로 해서 각종 시험에서 요 낱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위에 예제 하나 붙어보죠. 자, 가 밑에 예 보시면은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소를 주소로 본다. 주소리가 전입 신고할 때 올라가겠죠. 내가 주민등록에 말소되고 없습니다. 그럼 어찌 그에 대한 법관계를 결정짓죠? 현재 사는 장소, 그것이겠죠? 본다 했습니다. 확정된 거요. 번복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는 우리 법령상 훗날 강조할 거예요. 자, 제15조에서 우리 직원들 얘기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 중개사의 행위로 어찌한다? 본다. 뭐요? 확정됐습니다. 쉽게 풀었어요. 내가 채용했던 어떤 밑에 직원이 나 몰래 일하면서 사고 쳤습니다. 이거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져야 되죠. 왜? 내가 안 해도 한 거로 봐버렸으니까. 자, 눈치채셔야죠. 이제 우리가 훗날 기업할 때 직원 둘까요 말까요? 두지 말아요. 손가락 빨고 놀게요. 직원 둬야죠. 대신 뭐가 필요하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왜? 걔 때문에 덤텅이 치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법령은 아주 엄격해요. 왜? 추정한다고 했으면 어때요? 이거 나와 관계없다. 증거되면 바뀌겠죠. 근데 반면에 법은 본다 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혹여나 얘가 뒷돈 챙길까 잘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직원은 함부로 뽑지 않는다. 뭐 여담으로 훗날 우리가 직원들을 몇 명 두자할 때 어떤 사람 뽑을 것인가? 1번 가방끈 긴 사람, 2번 저처럼 얼굴이 훤칠한 사람, 3번 비록 얼굴은 못나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정답은 찍기의 도사들이에요. 그래 찍으면 되는 거요. 네, 본다 중요한 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른 예 한번 들어볼까요? 미성년자 누구죠? 미성년자 성년이 아닌 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누구예요?
현재 성년이 몇 살이죠? 19세.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19세 미만이죠? 19가 포함 안 되니까. 자, 이들은 미성년자입니다. 왜?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 경험이 없겠죠. 각종 거래 관계에 내몰 때는 어른과 서로 싸울 때 어때요? 판단 실수가 작겠죠? 손해 많이 보겠죠? 그래서 이들은 뭔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거예요. 민법상 자세히 다 배우실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써봅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얘가 눈 떴습니다.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때도 얘를 계속 어린애 취급할까요? 속된 말로 상투 틀었습니다. 벌써. 뭐예요? 어른 대접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 표현이 성년으로 추정한다가 아니고 뭐 이건 본다. 봐버렸습니다. 확정됐다는 얘기요.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또 실수해요. 봐요. 18세 어린 놈이 일찍 눈 떠서 18살 고등학교 한 2학년이네요. 얘가 얼마나 신체 건장한지 밤낮 없이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그만 애인이 아니고 그냥 짝꿍이겠죠. 같이 사고 친 거예요. 해서 애도 생산했습니다. 자식은 생산해요? 산출해요? 생산이죠. 미래 국가 경제를 이끌 자원이니까 생산해요. 애는 놓는 거 아니에요. 자, 애를 낳았으니까 어때요? 부모들이 할 수 없죠. 부랴부랴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뭐가 돼요?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얘가 잘 살면 좋은데 몇 달 뒤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얘는 어른이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또 그러신다. 뭐라 했어요? 확정되었습니다. 뭐가 되면 그래도 성년으로 처리한다. 그럼 내가 애 우유값 필요할 때 물려받은 토지, 건물 팔아치울 수 있다. 부모가 필요 없잖아 이때는. 그죠? 그런 얘기요. 혼인에 대해서는 또는 상대방이 죽었습니다. 일찍 사별했어요. 그래도 뭐요? 이놈의 애새끼 키우고 살 거 아니에요. 어른으로 봐주는 거예요. 자, 단 이것은 어디에서? 민법 민사관계에서만 허용된다. 왜 그럴까요? 자, 철도 없이 어린 놈이 결혼돼서 이 사람이 투표할 수 있어요? 공법관계. 그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공법관계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민사관계에서만 예외적으로 어른 처리해서 사회 안정을 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겠죠. 아, 그러면 그를 믿고 땅 산 상대방은요. 보호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정의한다. 무엇이? 본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다음 밑에 추정한다라는 좀 더 봐보죠. 본다라는 얘는 우리가 무지 많이 볼 거예요. 우리 시험 공고문 혹시 보셨을까요? 시험에서의 주의사항 같은 거 뭐가 있어요? 쭉 나올 겁니다. 다음, 시험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뭐예요? 컨닝하지 말란 얘기죠. 그 한 예로서 시험장에서 누가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어찌할까요? 퇴장. 왜? 비록 이 사람 얘가 딴짓거리 안 했습니다. 옆 사람 문제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벨만 울렸습니다. 얘도 뭘 한다? 부정행위로 본다.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간주. 비록 내가 컨닝 안 했다고 아무리 우겨도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요. 빼도 봐도 못하는 거죠. 확정되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시험장에서는 휴대폰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죠. 집에 두고 가십시오. 자, 다음 밑에 맨 마지막 줄. 2명 이상이 동일한 유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No. 추정한다. 일명 동사 추정이에요. 우리 중개사 시험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상식만 좀 넓혀보죠. 동사 추정. 이게 왜 추정이지 간주가 아닐 것인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동시 사망의 추정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요? 자, 상속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굳이 가불병 쓸 필요도 없네요. 예, 아버지, 모. 물론 아버지 위에는 누가 있어요? 예, 조부, 조모겠죠? 부모들. 그리고 밑에 아주 애지중지한 새끼가 하나 딸려 있습니다. 근데 요 놈의 아버지가 어느 날 부인을 빼버리고 누구하고? 요 예쁜 딸하고 어디로? 저기 뭐 필리핀이든 미얀마든 한번 해외여행 간 거예요. 뭘 타고? 얘가 뱀을 회심하대요. 뭘 탔다? 비행기 타고. 근데 잘 갔다 왔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추락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사람 죽은 다음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겠죠? 그게 뭐예요? 남은 재산을 누가 가질 것인가? 예컨대 요 남편이 100억 정도의 자산가입니다. 이거 누가 먹을까? 중요한 거요. 이거를, 자, 요거 해결 기회 소리가 하나 알아둘 게 있네요. 자, 민법에서 이른바 상속순위죠. 자, 가장 먼저 누가 갔습니까? 물은 아래로 흐른다. 누구요? 직계 비속이죠. 자식들. 막 앞에 줄입니다. 비속시켜요. 다음, 자식이 없다면요? 직계 존속이 갔죠. 다음에 배우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배우자는 항상 이들과 같은 수네요. 자식이 있다? 그와 같이. 부모 있더라? 부모와 같이. 대신 배우자는 또 뭐가 있어요? 0.5%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다 빼시고 그냥. 자, 그럼 자식도 부모도 없더라. 그땐 누가 가져가죠? 죽은 자의 형제, 자매가. 그럼 이들도 없을 때는요? 예, 맞아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죠. 그죠? 사촌 이내. 어쨌든 이런 순서로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보죠. 과연 요 아버지와 자식이 자 죽게 될 때 어찌 우리 법은 본다 했습니까, 지금? 한번 지금 만들어 보죠. 자, 부와 자식이 동시에 죽었다고 지금 법은 일단은 잠정적으로 결정했죠. 추정합니다. 이때는 누가 상속을 받아갈까요? 예? 함께 죽었습니다. 자, 배우자죠? 뭐를 바꿔야겠네요. 편의상. 다툴 수 없으니까 배우자고 부모가 어때요? 같이 하면 되겠죠. 이때 요 배우자가 기분 좋을까요? 왜 그래요? 에이, 그보다 평상시에 얼마나 구박을 많이 했을까요? 부모님. 그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 돈을 내가 다 먹고 싶습니다. 이때 어찌할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어디로? 비행기 타고 사고 현장 가볼 겁니다. 가서 뭐예요? 일명 탐문해보겠죠? 진짜 이들이 같은 시간에 죽었는가? 원래 자연과학적으로는 같은 시간에 죽은 게 있습니까? 1분 1초라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증거를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원주민도 물어보겠죠? 야, 너 혹시 언제 사고난 거 봤는가? 나 봤다. 봤더니, 자, 요렇게 생긴 못생긴 남편하고 예쁜 딸 중에서 누가 먼저 죽은가 혹시 아는가? 혹시 뭐 목격한 거 있는가? 물었더니 뭐예요? 자식놈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미 죽은 상태에서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2차 폭발에 의해서 또는 여러 사유로서 죽게 되었다. 그럼 누가 먼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죽었잖아요. 자, 아버지가 먼저 죽은 상태에서는 상속이 어찌 됩니까? 자식이 갖고 그와 동시에 누가? 배우자가. 어때요? 옳거니 부모님 빼고 내가 홀랑 먹는다. 괜찮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니까 어때요? 법조는 어때요?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은 그렇게 봐주지만은 유력한 증거 나올 때는 그것을 뒤집게 허용한다. 이게 뭐예요?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면에 얼마가? 100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은 훗날 공부할 때는 자, 어떤 그 내용을 알면 돼요.
내용을 쭉 파악하면서 아 이건 이러이러한 맥락이니까 무조건 확정져야겠다. 그때는 본다. 또 이것은 뭔가 훗날 좀 조절이 필요할 때는 뭘 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들은 본다인지 추정한다인지 그때그때 강조해서 받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것은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명에서 많이 볼 거예요. 본다, 추정한다. 아이, 뭐 그런 놈이었다. 괜히 본다에서 아이씨 그러지 마시고 예? 본다, 추정한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죠.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보호법 공부할 때 이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검토해봐요, 여기서. 뭔 얘기죠, 이거? 대항한다. 누구한테? 그렇죠. 법률 행위 당사자가 아닌 거죠. 누구? 제3자의 관계에서 그 효력 등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 없냐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관계? 제3자에 대한 관계였습니다. 자, 지문 한번 봐보죠. 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인 거예요. 주장할 수 있는 법상 힘 대항이겠다. 물론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 된 것으로 본다. 워낙 많이 우리 접한 주임법상 얘기했습니다. 자, 요 사항도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죠. 이게 뭐죠? 자, 집이에요, 집. 임대인, 임차인, 뭐 계약 조건 얼마 하고 기간을 2년 계약 맺고서 새 들어 살게 된 거예요. 자, 이걸 조금씩 분석해서 봐보죠. 먼저, 자, 돈 받고 새 얻은 세입자에게 요 주인이 가끔은 변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세입자에게 너 못생겨서 꼴 보기 싫어. 뭐요? 방패, 해지 통보를 했다고 가정하죠. 이때 과연 임차인 그 집주인에게 대들 수 있는가? 뭐라고? 주장할 힘이 있냐를 묻습니다. 어때요? 그렇죠. 왜? 그렇죠. 이게 유명한 민법의 법원이죠. 법원. 계약은 자고로 지켜져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죠. 네. 서로가 합의한 것이 인연이니까 나 살게 할 수 있어요. 왜? 특별한 잘못을 안 했으니까. 뭐 차임 지불도 안 했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서 당연히 이 세입자는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현실은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네. 원래 임대인 갑이 우리에게 세를 냈다고 지금 전제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집의 주인이 싹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갑이 우리에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집이니까. 소유권은 완전 물건이죠. 전적인 지배권인 거예요. 팔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함과 동시에 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모두 맞습니다. 소유권이 싹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병이 이제 나서겠죠. 예, 아직 6개월도 안 살았어요. 뭐 등등등 해서 이 사람이 같은 예로 1년쯤 지난 상태에서 세입자 을에게 너 방패 해지 통보를 하게 된다 가정하죠. 이때 과연 세입자는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왜 그래요? 아까 전제한 게 있잖아요. 대항력은 누구에 대한 관계? 제3자에 대한 관계. 반면에 위의 일은 뭐였습니까? 계약의 효력에 의해서 내가 보호될 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입자의 법상주인은 임차인, 뭐죠? 단순한 채권자입니다. 반면에 새 집주인 병은 뭐예요? 물권자이죠. 자고로 물권은 채권을 까부숩니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 얘기요. 자, 원칙상 이 사안에서 세입자는 보호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새로운 주인과 내가 계약 맺었어요? 나랑 계약한 바 전혀 없잖아요. 방패라면 방패야겠죠. 어때요?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 뒀겠죠. 자, 그러면 세입자 을이 보호받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째 있어요. 등기를 네가 해놓았습니다. 이때는요. 등기에 의해서 보호가 되겠죠. 물론 이건 실제
가능할까요? 웬만한 집주인들은 이거 되게 꺼립니다. 훗날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할 때 등기 잡혀 있다. 그만큼 까지겠죠. 담보력 떨어집니다. 안 내줘요. 또 등기는 우리가 알기에 혼자 갑니까? 쫄랑쫄랑? 아니죠. 공동신청주의죠. 주인 동의할 리 없어요. 또 등기는 공짜가 아니고 돈도 들더라. 여러모로 번거롭죠. 자, 이런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법에서 이제 도움의 손을 내밀었겠죠. 뭐라고? 지금 봤습니다. 세입자가 뭘 했을 때? 예, 그걸 우리가 줄여서 훗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항 요건을 구비했을 때. 집에 실제 들어서 점거 사유해줘. 주택을 인도받고 무엇을? 주민등록을 했을 때 그 이 길 다음날 0시부터 누구한테? 제3자. 누구의 지금? 형이죠. 나와 계약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뭐라고? 너 이거 알고 샀지. 내 요건 갖췄다. 옛날 임대인의 법상주의를 승계, 이어받았으니까 계속 보호해달라. 말할 수 있겠죠? 여기 바로 두 번째 대항입니다. 주임법상 이것은 판례도 많이 쓸 뿐더러 정확히 짚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두 가지 방도에서 실제 보호가 될 수 있어요. 등기됐을 때 혹은 대항권을 구비했을 때. 근데 지금 이 모든 논의의 포인트는 누구에 대한 관계다? 제3자. 원래 계약 당사자는 가버렸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새로운 제3자에게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등기를 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요건을 구비하던가. 이게 있다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면요? 대항할 수 없다. 막말로 쫓겨나야 한다. 허구날 우리가 봐온 게 이거 옛날 사건이었죠? 옛날 우리 코미디 프로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누가요? 김한국 씨하고 이름 까먹었어요. 방빼 못빼 김미화 씨. 야, 다들 연식이 좀 적하시네요. 그죠? 네. 당연히 보호되죠.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근데 물권자라서 보호되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를 했다. 이건 지금 임차권 등기를 얘기한 거죠. 전세권 등기하면 더더욱 보호되는 거예요. 이때는 물권으로 힘이 더 올라가겠죠. 훗날 집을 비워도 보호됩니다. 근데 세입자는요. 이거 집주인이 안 해주겠죠? 살고 있어야 보호되는 거예요. 점유해야 합니다. 이사 가버립니다. 그때는요. 안 돼요. 꼭 대항 요건을 구비해야 할 뿐더러 존속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이거 훗날 경매 관계에서 중요한 거요. 첫 매각일 이전까지 무조건 뭐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도 해야 합니다. 섣불리 방 빼면은 그냥 방 뺀 거죠? 나 몰라라 빠이빠이예요. 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훗날 또 상세히 보도록 하고. 일단 8번 한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거 뭐 말 장난 같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의감상 한번 봐봐요. 하여야 한다. 어때요? 뭔가 어깨가 무겁죠? 예, 누군가에게 뭔가 의무를 지우거나 책임을 물을 때 표현이 뭐예요? 하여야 한다. 반면에 할 수 있다는요? 뭐 의무감이 별로 안 느껴지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이 가능한 것이 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강의할 때 혹은 뭐 교재 등을 쓸 때는 우리 편의상 이것을 달리도 표현해요. 순서는 지켜야죠. 자, 하여야 한다를 우리가 달리 할 때 의무를 가한다, 책임 부과한다. 그래서 다음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적이다.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할 수 있다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상대적이다, 임의적이다. 이런 말 쓸 거예요. 훗날 등록의 취소 부분에서 이것은 따로 정의합니다. 절대 취소인이, 상대 취소인이 이렇게 쓰고요. 아니면은 해야 한다를 우리가 또다시 표현도 할 수 있죠. 이렇게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희속 처분. 반면에 상대적 표현 할 수 있다는 재량 처분, 재량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기속 재량. 사실 이건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쓰던 말인데 교수들이 많이 썼죠.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지금은요, 이건
어떤 법조항이든 이 말은 쓰지 않습니다. 풀이 쉽게 해야 돼요. 해야 한다.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법률 용어의 생활화가 지금 된 거예요. 다만 강사들은요. 나 잘났어. 배운 것 같아. 이거 씁니다. 저도. 왜요? 풀어서 쓰니까 입이 아파요. 그래서 기속, 치속, 재량, 치속. 얼마나 말하기 편합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나중에는 별도로 중개사 법령에서는 이 부분이 암기사항이에요. 원래도 시험 문제 2개 나왔어요.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결국은 공부는 아무리 이해가 중요하다 해도 결국은 뒤에 뭐가 있어요? 암기만이 살 길이다. 이건 새겨두십시오. 근데 뭘 암기한다? 이해가 다 된 상태에서 필요한 내용만 암기하라. 전체 암기는 쓸모없다 했잖아요. 우리 법령 훗날 한 프린터별로 한 4페이지 이상 암기량이 있습니다. 그건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이요. 그 외의 것들은요, 넘기면 됩니다. 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절대적, 상대적, 기속, 처분, 재량, 처분. 용어에 대한 기본 정의니까 뜻만 한번 봐두시고요. 기속도 사실 옛날엔 제가 강의할 때는 달리 설명했는데 더 할 게 없잖아요. 그죠? 다 캐치되었죠? 그냥 농담삼아 합니다. 시간 있으니까 지금은요. 지금 뭘 그릴까요, 제가? 뭐예요? 이걸 알아봐요? 맞아요. 요 기자가 말뚝에 말을 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굴레에 줄러서 맨다, 메어둔다. 이게 기속의 의미예요. 자, 말을 말뚝에 어떻게 해요? 자, 목에 줄을 해서 메어놨습니다. 자, 그럼 요 말이 과연 다른 곳으로 뛰어나갈 수 있어요? 없겠죠. 요 안에서는 뺑뺑 돌겠죠. 묶였으니까. 이게 얽매여 있다 얘기예요. 반면에 재량은요. 말이 옆에 있어요. 말뚝 옆에. 근데 끈이 묶여있다 안 있다. 끈이 없으면 지 멋대로 뛰어나가겠죠. 나가든 말든 내 선택이다. 이게 뭐예요? 재량 처분이다. 이렇게 말을 그 훗날. 같은 얘기죠? 해야 하더라. 왜? 말뚝에 말이 묶였으니까 꼭 매였으니까 꼭 따라야겠죠.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내 멋대로 벗어나도 관계없잖아요. 선택이다, 재량이더라. 그래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갖고도 장난칩니다. 괜히 했죠? 그림도 못 그린 놈이. 모르겠어요. 자, 우선 그 뜻만 받으시고, 다음 즉시 지체 없이가 보이네요. 우선 시간적인 관계에서의 빨리 할지 말지 요 얘기예요. 일단 어감상 뭐가 더 빨라야 될까요? 옳거니. 지체 없이는 좀 달라요. 즉시, 지체 없이. 물론 빨리 하긴 둘 다 해야 합니다. 다만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즉시란 긴박성이 요구될 때겠죠. 곧바로의 의미고. 그다음 지체 없이란 조금 약한 거예요. 정당한 사유,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른바 절차를 감안하여서 빨리 해달라. 그러니까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금의 절차가 필요 없을 때는 곧바로 하면 되겠죠. 그 자리에서. 근데 다소 절차가 소요될 때는 지체 없이 이런 어감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긴박성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왜 봤을까요? 역시 객관식이다 보니까 말 장난이 간혹 나옵니다. 밑에 봐요. 자, 21조 예 1번 보시면 간판에 철거해서 기업 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간판 떼란 얘기죠? 언제일까요, 이건? 우리 공부는 암기 필요 없다 했어요? 내용을 대충 파악하면 돼요. 아니, 어떠한 경우에 간판 뗄까요? 내가 폐업했습니다. 잘못했을 때. 특히 쉽게 폐업했습니다. 더 이상 중개업 손 안 대죠? 그때는요. 떼면 되겠죠. 언제까지? 즉시 뗄까요? 지체 없이 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오늘 장사 안 돼서 문 닫았어. 간판 바로 뛰어가서 내린다. 그래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속상한데 소주 한 잔 먼저 먹고 떼면 되겠죠. 그거요. 둘째 것. 휴업이나 폐업의 신고.
자, 등록증에 반납받은 증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건 어떨까요? 자, 모 업자 몸이 안 좋아서 한 5개월간 휴업했습니다. 이게 휴죠? 네, 휴업했어요. 근데 몸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갔겠죠? 구청장님 저 다시 일하겠습니다. 증 주세요. 언제 준대요? 얘 지금 얼마나 돈 벌고자 안달합니까? 빨리 줘야죠. 즉시. 다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건 말 장난이에요. 입법의 묘미니까 대신 우리가 시험 문제를 접할 때는 이것을 바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봐. 끝에 것.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는 X인 거죠. 왜? 법의 표현과 다르니까. 참 별거 아니에요 그거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예전엔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잘 안 나와요. 왜? 유치 짬뽕하니까. 그렇죠? 근데 출제해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법문을 제대로 아냐를 모르니까. 그게 우리 법령 과목이에요. 아, 이 과목 별거 아니구나. 조금만 신경 쓰면 고득점 쉽게 주어질 수가 있겠거니. 진짜 그럴까요? 가능해요. 따라오십시오. 다음 10번 각각. 이거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별을 치지 않습니다. 저도 구별 안 해요. 뭐 이건 각각이나 각. 여러 개를 선택 등 해서 지칭할 때 쓰겠죠. 각각이니 각이니. 사실 같아요. 근데 현실은요. 법조문을 우리가 특히 국회 등에서 법 만들 때는 이것을 반드시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꼭 한번 봐봐요 책을. 자, 각각이라 하면 해서 쭉 보시면은 각각은 동사를 수식하고 각은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이해가 나와 있는데요. 그 얘가 조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뭐 어떠한 사무는 경찰청장이 또 이런 사무는 식품청장이 각각 승계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일하는 거죠. 이런 일은 너가 하고 이런 일은 너가 하라. 사람이 주어가 아니죠. 무엇이? 일이 초점이죠. 쉽게 이거예요. 자, 집에서 방 청소하기는 막내딸이 하고 설거지하기는 큰딸이 하라. 어떻게? 각각 하라. 일 자체를 모르니까 각각이 맞는 거예요. 근데 밑에 것. 조합의 통상적인 사무가 쭉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2항의 규정에 불과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 집행자가 진행할 수 있더라. 이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누가 해야 하냐를 묻고 있죠. 사람이죠. 이때는 각.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 안 돼요. 네, 그런 게 있더라. 넘겨요 그냥. 다음 각호와 각호의 일. 이것도 대다수 구별을 못해요. 실제는 달라요. 봐봐요. 각호.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표현할 때 방법인데요. 이때 둘째 줄. 각호의 모든 요건을 함께 갖출 때 쓰는 것이 다음 각호이고 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란 각호의 요건 중 어느 한 개만 갖춰도 충족되는 것. 자, 각호는 뭐라고? 모두 다 구비해야 하는 것. 각호의 1은 그중 한 개로도 족한 것. 다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죠. 이거요. 너가 등록증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갖추되 어떻게? 전부 다 갖춰야 한다. 그럼 뭐가 돼요? 각호를 갖추어라. 왜? 모두니까. 근데 다음의 사유들은 등록을 박탈하겠노라. 등록을 했을 땐 이것도 해야겠고 이것도 해야겠죠. 무엇이든 해당될 때 한 개만 구비돼도 박탈해야겠죠. 이때는 각호의 어느 하나, 각호의 일, 선택이죠. 예, 어감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시험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법조문을 읽을 때 이러한 취지에서 구별을 정의했구나. 느낌만 가지면 돼요. 근데 이거 실제 물어보면 대다수 95% 이상 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오늘 알았습니다. 뭔 얘기요? 함께 배우고 나가는 거죠. 저도 배우는 거예요. 지금 강의하면서요.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밥만 축낼 뿐이지. 자, 뒤로 다시 넘어가 보죠. 이것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는 거요? 그렇지 않다는 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옛날에 우리 시험에서도 혹은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법원 판결문 보면은 문장이 어떨까요? 참 길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지 못한다. 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세법에서 써먹습니다. 다음 중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거 참 어렵죠? 짜증지대로죠. 근데 지금은요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쓰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판결문 쓸까요? 듣기는 사람이 기분 나쁜데. 그래서 살짝 유도리 있게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요. 부정은 하긴 하되 어떻게? 소극적으로. 남들 상처 안 받게.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어찌해야 합니까? 너 집 나가! 그럼 돼요. 당신 살짝 뭐하고 와. 말을 좀 돌리면 좋겠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발 뒤꿈치도 보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딴 말 해야죠. 그죠? 어쨌건 이렇게 말은 항상 어떻게 해요?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법제 50조네요. 양벌 규정.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전 또는 개업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48조가 3년 형벌이고요. 49조가 1년 형벌입니다. 어쨌건 형벌의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가만히 보니까 또 뭔 얘기요? 우리 사장님들 속 뒤집는 소리죠. 내가 죄 진 거 아닌데 뭐라고요? 직원들이 처벌되니까 나도 벌하노라. 다만 차이점은 벌금 쪽을 따른다. 그 얘기요. 별로 안 좋습니다. 듣고 보니 너무나 안 좋다. 그건 항상 이렇게 직원 때문에 우리가 뒤통수 맞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뒤에 뭐라 했어요? 다만. 자, 참자죠? 자, 앞에서 쭉 나가서 처벌한다는 표현이 있고 뒤에 뭐가 있어요, 지금? 다만 이럴 땐 어떻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나온 표현을 읽어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동조문의 기본 정의죠. 본문이요. 몸체. 근데 이 몸체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때 뒤에 뭐라 했어요? 다만 이건 에이 빼자. 그래서 이 후단부를 뭐라고 본다? 후단부. 자, 단서. 그래서 본문의 내용들을 부정하되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방법이 이러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다만 그 개업중개사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한 때는 뭐라고요?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앞부분은 본문, 반대되는 문장을 쓸 때는 뭐라고? 다만 해서 반대를 쓰겠죠. 이게 단서요. 본문과 단서 이런 식의 표현도 합니다. 본문, 앞에 쓰였던 거. 반대로 쓴 것이 뒤에 있더라. 단서. 이런 구별을 하게 돼요. 물론 기본 상식인데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언제요? 지금부터. 미리 알았으면 저보다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자, 어쨌건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예, 직원 잘 관리하니까 어때요? 예, 형벌 피하네요. 그러니까 항상 직원 채용하되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한다. 어디까지? 화장실 따라가서라도. 그래야 돼요, 사실은. 가끔 사고 칩니다. 자, 끝에 것 12번 등. 이것도 생략할 때 쓰는 것이겠죠? 이것 쓰고 맨 끝에 등 쓸 때 우리 원래는 옛날에 붙였었죠. 지금은 법에서는 띄웁니다. 이게 최근에 입법할 때 기술이에요. 다만 축약할 때겠죠.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쭉 쓰니까 귀찮죠. 그래서 괄호 치라고 말합니까? 허가 등 같아요.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어때요? 무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령도 뒤에 보면 괄호 속에 이하, 시, 도 등이라 한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축약의 의미예요. 자, 나머지 숫자에 대한 표기법인데요. 이것은 우리와 관계없죠? 그냥 상식이요. 1000 미만의 수는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씁니다. 반면 1000, 만, 억 등은 높아지고 있죠. 이때는 한글로 표현한다. 예컨대 3000만은 1000 넘어섰죠.
앞에 3 숫자 쓰고 뒤에 1000만 원 한글이죠. 1500만 원 역시 1000 넘었네요. 혹은 200만 원 넘었죠? 역시 한글로 씁니다. 다만 법률에 조명을 쓸 때는 어찌할까요? 민법은 총 1118개 조문이죠. 이것을 1118개 조문, 이상하잖아요. 그냥 숫자를 써버리면 되고요. 마지막 백분율도 참조해야 되죠. 백분율은 100분의 몇이라고 표시한다. 예컨대 30%를 어찌한다? 100분의 30. 이거 실제 법령에서도 많이 훗날 보게 될 거예요. 이거 한번 봐보죠. 자, 주택에 살다가 경제 상황이 바뀔 때요. 막 급변합니다. 옛날에 받던 세가 작을 수 있겠죠? 그럼 어때요? 주인들은 방세 올려줘 할 거네요. 근데 무한정 올려버리면 어때요? 세입자들이 버겁겠죠. 제한을 가했어요. 이것이 차임의 증액 청구의 제한이라는 조치인데요. 그냥 이따 봐두면 돼요. 자, 주택의 경우는 요 증액이 얼마까지일까요? 알잖아요. 방세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요? 지금 한 저기 1년에 20분의 1까지. 요거 100분의 1로 썼습니다. 지금 몇 프로란 얘기예요? 0.5가 아니고, 자, 20분의 1을 100분의 1로 하라는 얘기죠. 그럼 100이 되겠어? 얼마 곱했습니까? 5 곱하니까 100이 되죠. 위에도 5를 곱하니까요 5죠. 아, 이거 의외로 많이 헷갈려 해요. 20분의 1 하니까 이상해. 100분의 1은 어때요? 5% 올라는 얘기요. 그러면 상가는 얼마일까요? 상가는 그렇죠. 100분의 9, 9%까지. 근데 이것을 문제 낼 때 가끔 실수하더라고요. 막 0.5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랬으니까 빨리 할 때. 그러니까 항상 급하지 말자 이게요. 우리는 어떻게? 느긋하게. 느림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가 성공하는가? 끝까지 인내하고 뚜벅뚜벅 걷는 자, 장사가 따로 없더라. 근데 아니에요. 시험에서의 장사는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운 좋은 사람이 장땡이에요. 진짜요. 비록 시험 성적은 떨어져도, 평소에 실력은 떨어져도 찍기를 잘하더라. 그건 뭐예요? 합격 보장인 거예요. 물론 아무나 찍는 게 아니겠죠? 평소에 어때요? 갈구 닦아야죠. 그건 공부 미리 하는 얘기예요. 하는 바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물론 이것 외에도 사실 좀 많아요. 다만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계속 나오니까 한번 유의해보자. 이런 뜻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됐을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항상 중개 실무는 현업을 할 때 부닥치는 것이 뭐예요? 사고이겠죠. 그것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내가 일한 바는 떳떳이 돈을 잘 받아야 한다. 당연한 거죠.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중개업자는 언제 중개 보수를 받는가? 언제요? 계약이 체결되고 받겠죠. 주로 우리 법은 뭐 적어도 있어요. 합의한 바 없을 때는 뭐 대금 지불할 때입니다. 완불할 때 그 얘기 있는데, 그죠? 자, 보수의 문제인데 한번 제가 현실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오래된 거예요, 이건. 부산입니다. 지하도 있네. 지상 8층, 지하 2층 상가 건물입니다. 이게 한 10년 전인데 가액이 35억짜리였어요. 근데 등장인물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세너니 이 사람을 일단 병이라 보죠. 남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회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센 언니라 했을까요? 이 사람 지역의 유지예요. 실력자입니다. 회사도 몇 개 거느린 사람이요. 요 A 회사도 실제 병이 소유한 거요. 다만 남편 시동생 등을 내세워서 이사시키고 했습니다. 왜? 요 상가 경락받기 얼마 전에 만든 유령 회사요.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팔고 싶겠죠? 그래서 가령
1월 달쯤에 갑중개업자, 지금 우린 법에서 훗날 이렇게 말할까요? 개업한 공인중개사 있죠? 우리 줄여서 개공이라 앞으로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이 밑에 있던 직원입니다. 뭐 중개 보존이 됐건 소속 공인이 되었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어쨌건 요들에게 물건을 맡긴 상태인데 이제 드디어 어때요? 한번 한 건 해볼까? 둘이 큰맘 먹고 뛰어들겠죠. 네, 덩치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현장 왔다 가고 하자 이후 따지겠고 그러다가 이제 훗날 한 넉 달쯤 되었어요. B라는 회사를 매수할자로 소개하게 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 각종 정보 진단을 다 했겠죠. 현장 보여주고 문제다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거의 협상까지 다 갔습니다. 협상도 거의 끝난 상태.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저 테이블 앉아서 도장 찍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건물의 계약은 어디서 하자? 좁은 중개 사무실에서? 인근 다방에서? 아니에요. 그죠? 뭔가 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 갔을까요? 관계적이에요. 김해공항 VIP로. 그쯤 가야죠, 뭐. 덩치 큰데. 갔어요. 가서 이제 계약서 씁니다. 대금은 얼마로? 40억. 이미 협상 가벌이 다 해준 거예요. 그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 40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다 쓰겠죠? 또 그 안에 특약 사항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뭐, 봤더니 전세건도 6천짜리가 등기되어 있고, 뭐, 세금 안 내서 압류도 2건 있고, 뭐, 몇 건 하자 있습니다. 이것 모두 합산해서 가액을 얼마를 한다? 40억으로. 훗날 각종의 철거 명도는 누가? 매도인이 다 져야 한다. 뭐 등등 했을 거예요. 있겠죠? 근데 요 사항까지 다 썼는데 이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도장 찍었을까요? 못 찍었을까요? 못 찍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뭐라 했어요? 세련이에요. 머리가 빠르잖아요. 뭐가? 복비 아까워서 살지 그래요. 그래갖고 뭐합니까? 토단한 거예요. 명도 책임 내가 지는 것 나 싫다. 이의제기 한 거예요. 부랴부랴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고 파토 났겠죠. 그럼 이때 갑을은 어찌 될까요? 속쓰리죠. 사무실 돌아서 서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뭐합니까? 우리 다음 건 잘 찾아보자 했을 거예요. 왜? 내가 계약서 썼어요? 우리 알잖아요. 언제 돈 받는다? 계약서 써야 받는다. 그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소문이 나돕니다. 그 얘기인즉 요 미팅 날 4일 뒤에 누가? A, B 회사가 따로 만납니다. 물론 A는 누구예요? 센 언니가 나섰겠죠? 내가 실제 오는데. 자, 여기 몰래 만나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의 조건을 봐봤더니 내가 해준 것과 별반 차이 없어요. 봤더니 계약의 총 가액이 얼마쯤에? 41억 7천만 원. 왜 이럴까? 별겠어요, 이거. 자, 토지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가 있겠죠? 23억. 건물가 17억. 건물은 법인끼리 거리니까 부가세 10% 1억 7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딴 거 보니까 다 같아요. 자, 요걸 알게 된 중개업자 갑은 기분 좋을 리가 만마죠. 자, 그러면 해보죠. 과연 이때 갑이 병에게 보수를 청구하게 됐을 때 돈 줄까요? 안 줄까요? 돈 안 주겠죠. 뭐랍니까? 우리가 했어요. 네가 계약서 썼냐? 안 썼으니까 못 주겠다. 배째했겠죠. 이거 갑이 그래도 중개사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디? 법원에 간 거요. 물론 그 전에 봤더니 딴 게 또 있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먼저 매수자 쪽 B 회사를 가서 항의하겠죠. 너 왜 이랬어? 너 나쁜 놈이야? 빨리 복비 좀 줘. 해서 항의하니까 얼마를? 1,000만 원 주더라고요. 일단 한쪽은 해결됐습니다. 참 착한 놈이네요. 근데 병은요? 센 언니요? 안 주죠. 그래서 법원에서 법원에 가서 직업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이때 판사는 뭐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중개가 완성되어야 돈 받는다. 이게 원칙이죠. 근데 외형상 볼 때 완성하지
못했죠. 내가 계약서 못 썼습니다. 이것 결론이 어찌 났을까요? 줘야 한다? 줄 필요 없다. 얘기해요, 쉽게. 중개업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직접 작성 교부해야만이 보수를 받노라. 맞아요? 이게 상식이죠. 그거 틀린 거요. 맞아요. 원칙은 맞습니다. 항상 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다.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사안은 봐봐요. 값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실컷 밥상을 다 차려놨습니다. 근데 누가요? 냉큼 혼자 낚아챘죠, 이거. 억울할까네요. 해서 나온 판례인 거요. 비록 계약의 완성이죠. 그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해도 값은 잘못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결정적 기회를 다 했습니다. 이때는 노력한 바가 고상 아주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거 얼마쯤 받았을까요? 자, 원래 한번 해봐요. 내가 원래 협의한 돈이 40억이었죠? 자, 상가 쪽에 요율은 아까 한 번 봤어요. 얼핏 0.9%. 얼마 나와야 돼요? 3,600만 원 좀 받아야겠죠? 이거 청구한 거예요. 근데 이거 법원에서 다 줄까요? 생색내기 바쁘겠죠, 요놈들은. 그래서 얼마를? 9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어쨌건 배운 만큼 돈은 받았네요. 괜찮죠? 알아야 이긴다는 얘기요. 비록 계약의 완성 단계에 관여한 바가 없더라도 없었잖아요, 얘가. 근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그만큼의 상당한 보수는 지급받을 수 있노라. 중요한 판례이고요. 시험도 이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거 좀 약하지 않아요? 최고 0.9% 넣으면 어때요, 지금? 100분위를 따지니까 한 0.2% 조금 넘어요. 800 이상이니까, 그죠? 좀 약하긴 약한데, 그래도 어때요? 고맙네요. 아, 배워야 챙길 것 챙긴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다 책에 있습니다, 훗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가 일할 때 조심할 것들, 또 주의할 것들 좀 알아봤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합격이 저의 원하는 바이고요. 원래, 내년이죠, 이제. 좀 긴 시간이 남았지만은 지금부터 천천히. 아침에 일찍 깬 자가 먹이도 더 많이 먹는다. 대신 너무 많이 초반에 먹으면 배 터져 죽는다. 그죠? 소화할 만큼씩 차근차근 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